자, 이해찬 대표가 아니 이분이 참 좋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경륜이나 연륜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야. 오늘 윤미향 당선자 향한 말이에요. 정의연과 관련된 활동에 많은 논란이 있다. 실수한 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정의연의 30년 활동이 정쟁에 희생되고 악의적으로 악용될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일제강점기 피해자들과 여기까지 해온 30년 활동이 정쟁에 희생되거나 악의적으로 악용될 수는 없다. 특히 일본 언론에서 대단히 왜곡된 보도를 많이 하고 있다.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하지만 이는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관계 당국이 신속하게 사실을 확인해주고 국민들께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 최근 빚어지는 일련의 현장을 보면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매우 많다. 특히 본질하고 관계없는 사사로운 일로 보도들이 나오는 게 사실이다. 이런 식으로는 성숙한 민주주의를 발전할 수 없다. 다시 한번 한 단계 더 성숙한 민주사회로 도약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해 자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어쨌건 윤미향 당선자에게 신상털기 극복하지 말라. 이거 악의적 폄훼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짜 훌륭하시지 않아요? 정말 보도들이 심하죠.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그게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은 만약에 맞다면 책임져야 하는데 그 책임이라는 건 사퇴. 몇 가지 결론을 지어놓고 이리저리 피해가는 척하면서 결국에는 물러나라.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는 사퇴하고 정의기억연대는 해체해야 된다. 이걸 지금 계속 일본 쪽 그 이야기를 받아서 대신 써주고 있는 언론들이 대부분이죠. 아니 언론들은 자기네 친구 우리 동재 의혹에는 입덧번건 못하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는 거 가지고 모여가지고 뭐 언론 탄압을 규탄한다면서 다른 사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사퇴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요. 자기네들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끌에만 집중해가지고 전 정말 윤미향 당선자 사건에는 화가 치밀어요. 이거 좀 해도 너무한다 싶은 경우가 많아가지고 사실 그 보통 사람의 입장에서 30년 동안 부부가 2억 원을 모은 과정하고 한 사람이 홀몸으로 외국에서 넘어와가지고 4년 만에 18억을 모은 그 과정하고 어떤 게 더 궁금합니까? 국민적 관점에서는 4년 동안 18억을 모은 그 노하우를 언론을 통해서 알려주는 게 훨씬 더 그 사회적 이익이 크지 않을까요? 근데 왜 그 4년 동안 18억을 모은 그 노하우에 대해서는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고 30년 동안 2억을 그것도 두 사람이서 같이 합심해서 모은 그 2억에 대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정치에 있어가지고요 어떤 그 경지에 올랐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민주당 부류의 민주 세력이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예전에는 그랬었어요. 잘라내는 방식으로 털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조국 장관 사태는 저도 살면서 그런 사태를 사실 처음 봤어요. 그런 느낌들이 있잖아요. 너무 일방적으로 때리는 거 있잖아. 잘잘못하고 상관없이 때려가지고 완전히 악마를 만들어 놓는 거. 그 과정이 불과 작년이잖아요. 근데 그 양상이 소위 윤미향 사태도 똑같아.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 점점점 윤미향 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보이는 입장에서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사실은 여기다가 어느 정도 자기 의견을 가미를 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흘러가는 그쪽에는 정보가 없겠습니까? 흘러가는 흐름으로 봤을 때 윤미향 당선자한테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 김혜영 나는 이분은 진짜 정치를 잘못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김혜영이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되냐면 조국 장관 때 같은 상황. 그 상황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거 보니까 좀 그때 당시 내 발언이 좀 뭐랄까 너무 문제가 있었다라는 식의 어떤 반성이 있다. 또는 정반대로 그 당시에 그게 소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반대로 말하면 뭐랄까 상대방을 치는 방식으로 자꾸 부울경에선 지지율 떨어지니까 네. 조국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해서 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재판을 지금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재판은 황당하리 많지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수사했다는 게 나오거든요.
이제 또 와서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말 틀린 게 뭔지를 제가 설명을 일단 해드릴게요. 윤미향 당선자의 여러 의혹에 대해 신속한 입장 표명을 요청한다. 마냥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말은 평상시 때 그런 그 성향이 아니었다면 틀린 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부적으로 조국을 비판하고 윤미향 비판하고 하는 그 결이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이 김혜영에 대해서는 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랄까 좀 언짢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낙선자 입장에서 못할 말은 없죠. 어차피 마지막이고 최고위원이라는 그 자리에서 지금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이제 마지막 자리였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는데 총선 전에도 굉장히 이제 그 당원들이나 지지자들한테 듣기 안 좋은 소리를 자주 했잖아요. 그때는 지역구에서 이제 지지율이 밀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반대편이나 중도층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던졌던 거라면 지금 이제 김혜영 의원이 지금 이렇게 안 좋은 비토 의견을 날리는 건 역시나 일자리 구하기 차원에서 언론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사인을 보내는 거라고 봐요. 나 이렇게 공정한 사람이니까 나 좀 불러다 써달라. 네.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취직했잖아요. SBS에. 취직도 확정되어 있는 상태니까 낙선자나 불출마자들이 이제 이후 직장 구하기 차원에서 전략적 보석으로 이런 멘트를 날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혜영 의원은 사실 지금 국회의원 이번 주가 마지막이죠. 아니, 최고위원은 8월 달까지 하는 거예요. 최고위원, 근데 의원 신분은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면 사실은 당을 위해서 우리가 속칭 아니, 또 아닥이라고 하죠. 혹시나 지금 당선자들 중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신다면 이런 소식이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은 그 어제 우리 화면에 올렸던 그거 있잖아요. 그 애매모호 할 때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올려줘봐요. 김근수 선생님 글.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이게 긴가민가 할 때는 신중하게 말을 아낄 필요가 있는 거야. 좀 더 정확히 설명해 드릴까요? 윤미향 당선자한테 쏟아지는 모든 의혹이 수만 건일 거 아니야. 보도들이 자체가. 그럼 본인이 그걸 막아야 되잖아요. 해명을 해야 되잖아. 그럼 하나하나씩 대조를 다 해봐야 될 거라고. 예. 그냥 누구 말처럼 뭐 기억에만 의존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실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준비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잠적했다는 이런 보도 내면서 윤미향 당선자는 왜 해명 빨리 안 하냐고 말하는 김혜영 같은 사람들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며칠 더 기다린다고 큰일 납니까? 이게 멍청한 게 이 김혜영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멍청한 게 뭐냐면 우리가 총선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앞으로 큰 선거까지 2년 남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선거라는 거 사람들의 지지를 모아야 된다고 중도의 눈치를 봐야 된다는 것 때문에 사실관계를 떠나서 논란이 되면 손절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정치는 결국은 표를 모아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앞으로 2년이나 남았어요. 큰 선거까지. 그러면 정말 민주당 차원에서 리스크를 안고라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밀어붙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윤미향 당선자님을 보호를 못 해버리면요. 나중에 국민적으로 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정책 아무것도 추진 못 해요. 논란이 있을 때마다 빠져나가고 하는 방식으로 당이 업무를 추진해버리면 아무것도 못 하는데 지금 2년이 남았다는 그 리스크가 최소화되고 있는 시기거든요. 근데 지금 초장부터 지금 21대 국회 개원도 하기 전부터 당선자 신분에 있는 사람이 의혹이 제기되니까 나가라? 이거는 멍청한 거죠. 뭐 나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건 아닌데. 네. 죄송합니다. 근데 어쨌건 그런 방식으로 해서 튀는 거 있잖아요. 뭐 솔직히 이런 표현 좀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튀면서 그게 소신이라고 착각하는 난 이런 측면이라고 보는데 윤미향 당선자한테도 그걸 해명할 시간을 줘야겠죠. 의혹 제기된 게 수만 건인데 거기다 대놓고 어떤 그 확인을 거쳐야 되는 작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못 기다리고 빨리 신속하게 뭘 해야 된다.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어쩌고 좀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맞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과가 있기 때문에 더 열받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작년에 뭐 조국 장관 관련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조국 장관 관련한 비판을 했던 한두 명의 국회의원들 지금 재판은 보고 있습니까? 마치 똥 싸는 것도 아니고 예. 저쪽이랑 한편 먹고 의혹 제기 비슷한 걸 하고 빨리 해명해라 이렇게 해놓고 결국에 재판은 스크랩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국회의원이 됐다면 말이에요. 윤미향 당선자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자그마한 비리가 나왔다고 난 말 안 할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고생을 한 사람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나는 최소한 변호도 하지 않겠지만 비판도 하지 않을 거예요. 난 그 정도의 나는 어떤 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냥 물론 나 같은 사람은 일반인이니까 그렇겠지만 나서 가지고 자기 편 때리는 건요. 패러다임 바뀌어야 돼요. 그건 소신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관종인 거야. 그러니까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 딱 그런 지점이잖아요.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서 어떤 한 사람을 패기 시작하면 저 사람을 패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리를 두자가 아니라 법의 판단을 기다리자. 왜, 그러니까 이게 미래통합당이 우리의 반대쪽에 있다고는 하지만 배울 건 배워야 되거든요. 우리 아군을 관리하는 방법, 우리 아군을 지키는 방법이 무조건 내 몸 하나 깨끗하게 만드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의혹이 발생했어. 그래서 언론에서 때리기 시작해. 그러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그냥 드라이하게 법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 그러면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수요 집회에 윤미향이 일본군보다 더 악랄하다. 이런 피켓을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한편 먹는 거야. 네, 이 상황에서 우리가 김혜영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뽑아줬을 때는 이런 걸 소신이라고 하라고 젊은 정치인을 뽑아준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김혜영 의원이 굉장히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마치 내가 이렇게 소신 있게 말을 함으로써 내 뒤에 따라오는 젊은 정치인들이 나를 롤모델로 삼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다가 롤모델, 김혜영 의원을 롤모델이라고 말했던 초선이 굉장히 곤란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사람들한테 잘못된 방향을 제시하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그 발언이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건데 이해찬 대표가 이런 말 하자마자 나온 말이에요. 정말 이게 소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진짜 확실한다니까. 이거는 일자리 문제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철희 의원이나 표창원 의원도 총선 전부터 언론에 대해서 러브콜을 굉장히 많이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나 좀 써주세요가 아니라 민주당의 어떤 내부 문화를 비판하는 방식, 안 그러면 국회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확대 재생산해서 그러니까 보통의 시청자들이나 청취자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눈도장을 찍는 방식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도움이 안 되는 말을 반복함으로써 언론에 굉장히 좋은 어떤 게스트나 패널이 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미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하나 잡았고 표창원 의원은 돌려가기로 지금 모든 종편에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돌려가기 상황에서 하면서. 이해찬 의원이 중심을 딱 잡고 팩트를 보고 계시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하루하루가 임기가 줄어드는 것이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자, 김혜영 의원에 대해서 나는 진짜 그런 얘기 꼭 하고 싶어요. 지킬 건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먼저여야 된다고. 지키려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그냥 탈출하면 되거든요.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저쪽이 의혹 제기하면 똑같이 한편 먹고 너 빨리 소명해 이러고 있는 거. 정치인의 생명이 계속 짧아질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야. 이건 소신이 아니라고. 그리고 지금 구악이라고 할 수 있는 저번에 노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검은 그림자 이렇게 표현했었잖아요. 네. 그 악이 있어요. 조그만 어떤 흠결이 있다고 치자.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모르지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편 보호할까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윤미향 당선자에 제기된 의혹들 있잖아. 이런 것들이 뭘 대단히 어마어마한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상대방은 준비하고 있다는데 여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라.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니다 생각이 들고요.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미래통합당의 보좌진에 비해 이걸 줄여서 미보협이라고 하더만 얘네들이 윤미향 당선자랑 같은 건물 못 쓴다. 아마 의원회가 말하는 것 같아요. 예. 사퇴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 이런
같은 거면 못 쓰면 너희들이 나가서 일하면 되겠네. 그러네. 그렇죠. 국회 그 저기 마당에 잔디밭에서 밖에서 하면 되겠네. 국회 본관 로비도 로텐더 홀이 있잖아요. 얼마나 널찍하니 좋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지금 바뀌어야 될 패러다임이 뭐냐면 언론이 의혹 제기하고 검찰이 털어버리고 그 과정은 조국 장관 때 많이 봤어요. 그럼 의혹 제기가 된 것만으로 이 사람이 유죄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민주당은 앞으로 그런 결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의혹 제기가 된 상태에서 같은 편을 먹은 사람들이 김혜영처럼 막 두들겨 패고 그래서 완전히 만시창이 만든 다음에 의원직 사퇴시키고 나중에 정의연 해체 비슷하게 가버려. 그리고 나 되돌릴 수 없을 때 법정에 가서 뭐 무죄 비슷한 정도가 나와. 못 돌이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는 이런 의혹 제기가 되면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도 돼요. 근데 권성동, 민경욱, 나경원, 장제원, 여상규와 같은 건물을 썼던 애들이 이런 말을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보좌진 협의회에서 이런 발표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또 결국엔 일자리 문제인데 그러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당선자 숫자가 비슷한 경우에는 보좌진을 뽑을 때 당적보다는 실력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활동할 상임위에서 좋은 어떤 성과를 보였던 보좌진을 먼저 찾거든요. 그러면 미래통합당에서 활동을 했더라도 상관없어요. 상임위 활동은 정말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177석이라는 거대 여당이 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이게 부족하잖아요. 이게 이 과거에 경력이 있는 모든 보좌진들을 싹 다 갖다 써도 미래통합당에서 일했던 사람까지 가져다 쓸 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저쪽 의원실로 넘어갈 가능성이 없다는 게 너무 명확하니까 아예. 이런 비토 의견을 내더라도 자기들은 손해볼 게 없거든요. 만약에 단 한 사람이라도 미래통합당 보좌진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의견 못 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도 결국에는 지 밥그릇이 이게 더 이상 이제 저쪽에서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이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국회 건물은요, 국민의 선택을 받은 국회의원을 위한 건물이에요. 이런 말씀 드려서 되게 죄송하긴 한데, 니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 아니에요. 정말로, 야수님 말씀 맞다나, 같이 못 쓰겠으면 택들이 나가면 됩니다. 예. 왜 국민의 선택을 받은 사람한테 나가라고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김혜영하고 미래통합당 보좌진 모임하고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이랑 결이 비슷한 거거든요. 지금 윤미향 당선자는 소위 말하면 모처에서 그 해명을 준비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수만 건의 막 보도가 쏟아지는 거를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려면 준비 기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혼자 하겠어요? 스태프들이 모여서 하겠지? 예. 이 과정에 입장을 준비하고 곧 뭐 기자회견 비슷한 걸 한다 그러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미래통합당 그렇다 쳐 적이니까 같은 건물을 못 쓰겠다. 아 유죄 만들어 놓고 마치 이완용처럼 나라 팔아먹은 사람처럼 대해버리는 거잖아 지금. 예. 이게 얼마나 악의적인 수법입니까? 그러면 민주당 내부적으로는 김혜영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일단은 나는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전제하에 이걸 막아줄 생각을 하지 않고 빨리빨리 이거 해명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적과 뭐가 다르냐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행랑아범들이 기어오르네요. 예. 자, 뭐 어쨌건 지금 그 윤미향 당선자랑 같은 건물 못 쓴다고 말한 이 유치찬란한 놈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냅둬요. 저러다 죽겠. 저러다 어떻게 퇴직하겠죠. 나도 야수랑 정필승이랑 같은 방송 못 하겠다. 저는 왜 갑자기 또.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요. 네. 자, 일단 지켜봅시다. 나는 민주당 지지해오고 뭐 지금 현재는 당원이기도 합니다만 우리 정치 굉장히 오랫동안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네. 국회의원만 안 했다 뿐이지 지금 우리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정치적 수준 높아요. 이분들이 봤을 때 민주당에 대한 사랑도 커요. 솔직히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까? 민주당이 국회의원 새롭게 공천받으신 분 중에 진짜로 민주당 찍었던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 민주당원이었던 아니었던 사람도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 실제로 민주당 주인은 우리야. 네. 수십 년 동안 지지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 과정에 우리는 이미 진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답답합니다. 근데 그 우리들의 어떤 생각을 이해찬 대표가 상당 부분 본인이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감각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우리 그 당대표 경선할 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당대표였다면 이 상황은 어떻게 벌어졌을까요? 예. 출당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그러니까 그 중진 의원들의 어떤 행동 패턴을 보면서 정말 화가 나기도 하고 답답하고 슬프다고 생각하는 게 아침에 출근하면 제일 먼저 조중동부터 챙깁니다. 그러니까 조중동 사설을 보고 여론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19대 20대 국회에서도 그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의 어떤 그 여론하고 전혀 상관없이 정무적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이라는 그런 지위 때문에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면은 뭔가 대단해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조중동 사설 보고 쫄아가지고 조중동 사설에서 조금 더 좋은 말이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 정무적입니까? 그 현실 감각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는 그런 면에서 정말 탁월한 거죠. 예,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언론이 저렇게 마치 윤미향 당선자가 어마어마한 범죄라도 있는 것처럼 보도하고 있을 때 평정심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이거 다시 한번 제가 뭐 이런 식의 확언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윤미향 당선자 건 결론적으로 보면 별게 아닐 가능성이 전 100%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딱 보면 촉이 안 보이나?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또 하고요.